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기아 EV6 GT 모델이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6 GT 모델은 사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270kW 출력의 후륜 모터와 160kW 출력의 전륜 모터가 더해져서 합산 출력 43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585마력에 75토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면 내연기관 차로 따졌을 때는 직렬 6기통이나 뭐 V8기통에 트윈 터보 정도 걸어줘야 나오는 출력이고, 자연흡기로 따지면 V10 정도 돼야 나오는 출력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터보렉도 없고 변속기도 없기 때문에 이 출력을 입력하는 동시에 발생되는 모든 출력이 거의 손실 없이 4바퀴로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엄청난 트랙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출력의 차량이라면 이렇게 급가속을 하게 되면 좀 휠스핀이 날 법도 한데 뭐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심지어는 그 전륜구동 그 150마력짜리 SUV인 티구안도 급가속을 하게 되면 휠스핀이 발생하는데, 이 차량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밟는 족족 그대로 도로에 뿌려지는 듯한 엄청난 가속력이고요.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상시 사륜 모드처럼 이제 앞뒤 출력이 5대5로 정확히 배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노멀 모드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후륜구동 모델들처럼 뒷바퀴 굴림으로만 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엑셀 페달을 밟는 동시에 이제 전륜 모터의 출력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걸리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가속력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한 가지 더 대단한 점이 있다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을 입력함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토크 구간이 끝나는 지점인 약 6000rpm 부근부터 무려 20,000rpm 부근까지 원하시면 최고 출력 585마력을 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리 500마력 후반대 또는 600마력 초반대의 스포츠카라 하더라도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좁죠. 예를 들면 5500rpm에서 6000rpm 또는 뭐 6000rpm에서 7000rpm 그 사이에서만 최고 출력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원하시면 거의 출발부터 최고 속도가 나오는 구간까지 원하시면 거의 모든 파워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 용량이 77.4kW이기 때문에 430kW 출력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공도에서 밟게 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약 10분 정도면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뭐 서킷 주행이 아니라면 크게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공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풀파워로 다니시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출력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EV6 GT 모델은 노멀 EV6에 비해서 몇 가지 보강된 점이 있는데, 우선 전륜 브레이크가 모노블록 4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됐고요. 이 전륜 서스펜션 마운트 위쪽에 스트런링이라 그래서 요새 현대자동차 M모델들이 주로 쓰는 그런 보강재가 덧대져 있고, 이 후륜 쪽에는 러기지 스트럿바라고 해서 이제 트렁크 아랫부분의 커버를 열어보면 스트럿바 한 개가 덧대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00마력 후반대, 600마력 초반대 스포츠카들을 많이 봐오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빈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뭐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EGMP 플랫폼 자체가 워낙 강성이 좋아서 이 정도 보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도에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점검을 하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른 시승기들, 서킷 시승기들을 봤는데, 특별히 뭐 강성에 문제가 돼서 뭐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후기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EV6 GT 모델은 분명히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0마력 후반대나 600마력 초반대 스포츠카들과는 분명히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노멀, 그냥 실용적인 전기차의 느낌이 강하고요. 분명히 뭐 노멀 EV6에 비해서 몇 가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들이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면의 그릴의 형태라던가 뭐 디퓨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고, 휠도 노멀 EV6 같은 경우는 공력 성능을 위해서 개구부가 거의 닫혀있는 공력 휠이 적용됐는데, 이 차량은 냉각 효율을 위해서
배구율이 굉장히 높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덕분에 그 라임색 모노블럭 포피스톤 캘리퍼가 굉장히 잘 눈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고, 이 실내에서는 버킷 시트 정도가 단데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제 체형에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에 대한 뭐 지지력이라든가 고정력도 굉장히 좋고 마찰력이 높은 소재를 써서 뭐 과격하게 주행을 해도 몸을 잘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만, 실용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진 않을 수 있어요. 좀 단단하고, 이 시트 조절도 전부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하고요.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풍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는 경량화 그리고 냉각 효율을 위해서 알루미늄 허브에 주철이 덧대져 있는 그런 형태의 디스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EV6 GT 모델은 다른 EGMP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400V,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최고 출력 350kW 출력의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전 용량이 크게 되면 물론 충전 속도가 잘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회생제동할 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비율을 늘리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GT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회생제동이 걸리고요.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초반에는 웬만하면 다 회생제동으로 전력을 회수한 다음에 마찰 브레이크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좀 거들어주는 형태로 제동력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그 공짜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좋아지고요. 브레이크 패드를 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동승자들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멀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주행하고 계실 때 이렇게 역동적으로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은 편안합니다. 요즘 기아 차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편안함 위에 쫀쫀함을 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잘 했고요. 노멀 EV6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탄탄한 느낌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BMW G바디 느낌이 좀 강하고 좀 섬세하게 세팅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요철 구간이나 방지턱 지날 때도 전혀 뭐 불편함이나 뭐 불쾌감 없이, 탱탱거림 없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주니까 뭐 실용적인 느낌 괜찮습니다. 뭐 그냥 일상주행으로도 괜찮은 차량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드라이브 모드나 주행 조건에 따라서 이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 주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아까 GT 모드로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감속할 때 피칭은 좀 생각보다 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는 차가 또 좌우로 얼마나 기우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멀 모드로 좀 과격하게 코너를 돌파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칭에 비해서 롤링 정도는 훨씬 더 덜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이 뭐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기울고, 그 무게가 지금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100kg인데 무게감이 뭐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느낌으로 돌아가지고요. 접지가 엄청 남아 있어요. 제가 이 밸런스 좀 보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했는데 스키드움이 전혀 나지 않았고요. 정말 매번 테스트하는 이 코너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굉장히 남아서 스티어링 휠을 코너 중간중간에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여유롭게 안쪽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하시면 ELSD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코너 구간에서 좀 라인이 부풀 때 엑셀 페달을 좀 더 과격하게 밟으시면 안으로 넣어줄 텐데, 오늘 이런 것까지 테스트 해보기는 좀 어렵고요. 웬만하면 이 한계 주행 성능은 서킷 가져가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도에서는 좀 웬만큼 빨리 달려도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 달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좋다고. 근데 제 경험상 이 코너링 구간에서 테스트했던 차량들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드리프트 모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선 정차 상태에서 피단을 놓고 ESC 오프를 한 상태에서 GT 모드로 변경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은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양쪽 패들 시프트를 동시에 꾹 누르고 있으면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오늘 공도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코너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좀 오버스티어를 낼 수 있도록 뒤쪽의 출력을 몰빵해서 오버스티어가 자연스럽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이 부분도 오늘 테스트해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로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를 하게 됐는데 시승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딥다이브 포맷으로는 만들지 못했고요. 오늘 언급해드리지 못했던 이 차량의 실용성이라든가 어떤 그 안정성과 같은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노멀 EV6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EV6 딥다이브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